제육회 작은 희망의 싹 10분. 갈등을 겪은 후 가족은 더욱 단단해졌다. 민호는 이제 누가 뭐라고 해도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한다. 건설 현장에서 동료들이 너희 아버지 바느질 어때? 라고 물으면 최고예요. 우리 동네 최고 기술자세요. 라고 당당하게 답한다. 처음에는 의아해하던 동료들도 민호의 당당함을 보며 점차 인정하게 되었다. 태수의 바느질 실력도 날로 늘어간다. 이제 단순한 옷수선을 넘어서 새 옷을 만들기까지 한다. 동네 아낙들이 천을 가져와서 아이들 옷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한다.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한번 시도해보니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어머니에게서 배운 기본기에 자신만의 감각을 더해서 예쁜 옷들을 만들어낸다. 특히 아이들 옷 만들기에는 특별한 재능을 보인다. 영희를 키우면서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고 어떤 옷을 입으면 좋아할지 감이 잡힌다. 밝은 색깔의 천으로 예쁜 원피스를 만들고 주머니에는 작은 꽃 장식을 달아준다. 아이들이 새 옷을 입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태수도 뿌듯하다. 한 달 수입이 300원 가까이 된다. 순례의 장사 수입과 민호의 품삯까지 합치면 가족의 생활이 많이 나아졌다. 보리밥에서 쌀밥으로 바뀌었고 반찬도 훨씬 풍성해졌다. 김치와 무국만 먹던 것에서 가끔 고기도 사 먹고 계란도 넣어서 먹을 수 있게 되었다. 영희가 엄마 계란 반찬 정말 맛있어요. 라고 기뻐할 때 가족들 모두 행복하다. 생활이 안정되자 새로운 고민이 생긴다. 영희의 교육 문제다. 동네 아이들은 모두 학교에 다니는데 영희만 집에서 아버지에게 글을 배우고 있다. 영희는 똑똑한 아이라서 금방 한글을 깨쳤고 간단한 셈도 할 줄 안다. 하지만 제대로 된 교육을 받으려면 학교에 가야 한다. 어느 날 저녁 영희가 조심스럽게 말한다. 엄마, 저도 학교 다니고 싶어요. 동네 친구들이 교복을 입고 가방을 메고 학교에 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부러웠다. 특히 친구들이 학교에서 배운 노래를 부르거나 새로운 이야기를 할 때면 자신만 소외된 기분이 든다. 순례와 태수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는다. 학교에 보내려면 등록금, 책값, 교복값이 필요하다. 계산해보니 최소 200원은 있어야 한다. 가족에게는 여전히 부담스러운 돈이다. 하지만 딸의 교육을 포기할 수는 없다. 태수가 먼저 입을 연다. 보내자. 순례가 놀라며 묻는다. 여보, 돈이 많이 드는데. 태수는 결연한 표정이다. 애가 배워야지. 우리처럼 못 배우고 살면 안 돼. 나는 일제강점기 때 태어나서 제대로 교육을 못 받았어. 영희는 달라야 해.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말한다. 태수는 자신의 과거를 회상한다. 가난한 농사꾼의 아들로 태어나서 학교 대신 일터로 나가야 했다. 친구들은 학교에 가는데 자신만 논밭에서 일해야 했던 그 서러움을 영희가 겪게 하고 싶지 않다. 영희야, 아빠가 열심히 일해서 학교 보내줄게. 공부 많이 해서 훌륭한 사람 되어라. 영희가 아빠를 껴안는다. 정말요? 정말 학교 갈 수 있어요? 기쁨에 찬 목소리다. 민호도 기뻐한다. 영희야, 오빠가 새 가방도 사줄게. 예쁜 교복도. 가족 모두가 영희의 꿈을 응원한다. 순례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한다. 우리 딸 정말 학교 가자. 일주일 후 영희는 새 교복을 입고 책가방을 메고 학교에 간다. 태수가 직접 바느질해서 만든 교복이다. 기성품만큼 완벽하지는 않지만 정성이 가득 담겨 있다. 하얀 저고리에 검은 치마 그리고 작은 리본까지. 영희는 자랑스럽게 거울을 본다. 아빠, 정말 예뻐요. 세상에서 제일 예쁜 교복이에요. 순례가 영희의 머리를 다듬어주며 말한다. 우리 딸 정말 예쁘다. 공주님 같아. 민호도 감탄한다. 아버지 솜씨가 정말 대단해요. 이렇게 예쁜 교복을 만드시다니. 태수는 딸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뿌듯하다. 밤새워서 만든 보람이 있다. 학교 첫날 영희는 떨리는 마음으로 교실에 들어간다. 다른 아이들이 모두 영희를 쳐다본다. 새로 온 학생에 대한 호기심과 영희의 특별한 교복에 대한 관심이 섞여 있다. 선생님이 반갑게 맞아준다. 새로운 학생이구나. 자기소개 해볼까? 영희가 앞에 나서서 밝게 말한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희예요.
올해 10살이고 열심히 공부할게요. 또렷한 발음과 당당한 모습에 아이들이 박수를 쳐준다. 선생님도 미소를 지으며 말한다. 영희가 우리 반에 와서 정말 기뻐. 모두 친하게 지내자. 첫 수업은 국어 시간이다. 영희는 아버지에게서 미리 한글을 배워서 다른 아이들보다 글을 잘 읽는다. 선생님이 놀라며 칭찬한다. 영희야, 글을 참 잘 읽는구나. 집에서 공부를 많이 했나 보네. 영희가 자랑스럽게 답한다. 네, 우리 아빠가 가르쳐 주셨어요. 점심시간에는 친구들과 함께 도시락을 먹는다. 영희의 도시락은 다른 친구들보다 소박하지만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싸준 김밥이 들어있다. 친구들이 관심을 보인다. 영희야, 김밥 맛있어 보인다. 나도 하나 먹어봐도 돼? 영희는 기쁘게 나눠준다. 오후에는 그림 그리기 시간이다. 영희가 가족 그림을 그린다. 아빠는 재봉틀 앞에 앉아 있고 엄마는 앞치마를 두르고 있고 오빠는 건설 현장 옷을 입고 있다. 그리고 자신은 새 교복을 입고 있다. 선생님이 영희의 그림을 보고 감탄한다. 영희야, 정말 예쁘게 그렸구나. 가족들이 모두 행복해 보인다. 방과 후 영희는 신이 나서 집으로 달려간다. 가족들에게 첫날 학교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서 참을 수 없다. 아빠, 엄마, 저 왔어요. 집에 들어서자마자 큰 소리로 인사한다. 태수가 재봉틀에서 고개를 들며 반갑게 맞는다. 영희야, 학교 어땠어? 너무 재미있었어요. 선생님도 친절하시고 친구들도 좋아요. 영희가 신나게 이야기한다. 그리고 제가 글을 제일 잘 읽는다고 선생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아빠가 잘 가르쳐 주셔서요. 태수의 얼굴에 미소가 번진다. 딸이 학교에 잘 적응하는 것 같아서 안심된다. 저녁 식사 시간 영희는 계속해서 학교 이야기를 한다. 오늘 수학 시간에 1부터 100까지 세어봤어요. 그리고 과학 시간에는 꽃의 구조에 대해서 배웠어요. 가족들이 모두 영희의 이야기에 귀 기울인다. 민호가 묻는다. 영희야, 학교 급식은 어땠어? 급식은 안 나와요. 도시락 싸가서 먹어야 해요. 그런데 제 김밥이 친구들이 제일 맛있다고 했어요. 영희가 자랑한다. 순례가 기뻐한다. 정말? 엄마가 정성껏 싸준 보람이 있네. 가족들이 모두 웃는다. 며칠 후 영희가 숙제를 해온다. 가족 소개하기 숙제다. 영희가 장문을 읽어준다. 우리 가족은 4명입니다. 아빠, 엄마, 오빠, 그리고 저예요. 아빠는 바느질을 정말 잘하세요. 우리 동네에서 제일 잘하셔요. 아빠가 만드신 옷을 입으면 모두 예쁘다고 해요. 엄마는 시장에서 장사를 하세요. 열심히 일하셔서 우리가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있어요. 오빠는 건설 현장에서 일해요. 힘이 세고 성실해서 어른들이 모두 칭찬해요. 영희의 장문을 들으며 가족들 모두 감동한다. 저는 우리 가족이 세상에서 제일 좋습니다. 비록 부자는 아니지만 서로 사랑하고 도와줍니다. 저도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될 거예요. 영희가 장문을 다 읽자 가족들이 박수를 친다. 태수는 눈물이 날 것 같다. 딸이 가족을 이렇게 자랑스러워한다니. 선생님도 영희의 장문을 칭찬했다고 한다. 칠판에 붙여주었다고 영희가 자랑한다. 태수가 묻는다. 영희야, 나중에 뭐가 되고 싶어? 영희가 밝게 대답한다. 저 의사가 될 거예요. 가족들이 놀라며 묻는다. 의사? 네. 그래서 아빠 다리 고쳐드릴 거예요. 아픈 사람들 다 낫게 해줄 거예요. 순수한 아이의 꿈에 태수의 눈에 눈물이 고인다. 딸의 순수한 마음이 고맙다. 민호가 말한다. 영희야, 오빠가 열심히 일해서 영희 의사 만들어줄게. 순례도 다짐한다. 우리 모두 영희 뒷바라지 하자. 그날 밤 가족들은 각자의 꿈을 이야기한다. 영희는 의사가 되어 많은 사람을 돕고 싶어하고 민호는 건축 기술을 배워서 큰 건물을 짓고 싶어한다. 순례는 큰 가게를 차려서 가족들이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한다. 태수는 조용히 말한다. 나는 너희들이 모두 행복했으면 좋겠어. 아빠의 꿈은 뭐예요? 영희가 묻는다. 태수가 잠시 생각한 후 답한다. 아빠 꿈은 영희가 정말 의사가 되는 거야. 민호가 훌륭한 건축가가 되는 거고
엄마가 웃으며 행복하게 사는 거고 가족을 바라보며 말한다. 너희들의 꿈이 이루어지는 게 아빠의 꿈이야. 작은 희망들이 모여서 가족의 큰 꿈이 되어간다. 코스모스 꽃처럼 작지만 아름다운 희망들이 피어나고 있다. 영희의 교육, 민호의 기술 습득, 순례의 사업 확장, 태수의 기술 발전. 각자의 작은 노력들이 모여서 가족 전체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다. 며칠 후 영희가 학교에서 상을 받아온다. 글짓기 대회에서 3등을 했다는 것이다. 우리 가족이라는 제목의 글로 상을 받은 것이다. 가족들이 모두 기뻐하며 영희를 축하한다. 태수가 딸을 끌어안으며 말한다. 영희야, 아빠가 정말 자랑스럽다. 순례가 상장을 소중히 간수하며 말한다. 이거 액자에 넣어서 걸어두자. 민호도 기뻐한다. 영희가 정말 똑똑하구나. 나중에 진짜 의사 될 수 있겠어. 영희는 상을 받은 것보다 가족들이 기뻐하는 모습이 더 좋다. 그날 저녁 태수는 영희를 위해 특별한 것을 만들기 시작한다. 상을 받은 기념으로 새 치마를 만들어주고 싶다. 예쁜 꽃무늬 천으로 주름치마를 만들고 허리에는 리본을 달아준다. 밤늦게까지 정성스럽게 바느질한다. 다음 날 아침 영희가 새 치마를 보고 깜짝 놀란다. 아빠, 이거 언제 만드셨어요? 태수가 미소 지으며 답한다. 영희가 상 받은 기념으로 만들었어. 입어봐라. 영희가 새 치마를 입고 거울을 본다. 정말 예쁘다. 와, 공주님 같아요. 학교에서 친구들이 영희의 새 치마를 보고 부러워한다. 영희야, 치마 정말 예쁘다. 어디서 샀어? 영희가 자랑스럽게 답한다. 우리 아빠가 만들어주셨어요. 우리 아빠는 바느질을 정말 잘하세요. 친구들이 감탄한다. 정말? 너희 아빠 대단하다. 이제 영희는 학교에서 가장 인기 있는 아이 중 하나가 되었다. 공부도 잘하고 항상 예쁜 옷을 입고 다니고 성격도 밝아서 모든 친구들이 좋아한다. 무엇보다 가족을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이 보기 좋다. 선생님도 영희를 특별히 아낀다. 집에 돌아온 영희는 매일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준다. 오늘은 어떤 수업을 들었고 어떤 친구와 놀았고 선생님이 무엇을 가르쳐 주었는지. 가족들은 영희의 이야기를 들으며 함께 기뻐하고 함께 배워간다. 영희가 학교에서 배운 노래를 부르면 온 가족이 따라 부른다. 태수는 딸을 보며 확신한다. 영희는 정말로 의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똑똑하고 착한 아이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이 바느질로 번 돈으로 딸의 교육비를 대고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다. 이제 바느질이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니라 딸의 꿈을 키우는 소중한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 작은 희망의 싹이 자라서 점점 큰 나무가 되어간다. 영희의 교육, 민호의 성장, 가족의 단합. 모든 것이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코스모스 꽃이 작은 씨앗에서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듯이 이 가족의 희망도 점점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